소녀는 식당에서 쫓겨났지만 부잣집 소녀가 모든 것을 보았다. 전고의 햇살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식당에 반짝이는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하얀 식탁보, 정돈된 유리잔, 그리고 값비싼 요리의 향기가 어우러져 마치 손댈 수 없는 듯한 사치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밖의 현실은 매우 달랐다. 마른 몸에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소년이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문에 다가갔다. 굶주림에 지친 그의 움푹 들어간 눈은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를 훑어보았다. 마치 빵 한 조각, 배고픔을 달래줄 어떤 남은 음식이라도 찾는 듯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가 입구에 닿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경비원이 살아있는 벽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한마디의 연민도 없이 소년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밀어냈다. 소년은 차가운 보도블록 바닥에 넘어져 긁힌 손으로 몸을 지탱했다. 몸이 시멘트에 부딪히는 충격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버려져야 할 문제처럼 취급받는 굴욕감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못 본 척했다. 어떤 이들은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속삭였으며 심지어는 그 수치를 겪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입꼬리를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아무도 항의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다. 그 장면은 너무나 흔한 일이라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듯했다. 결국 이 도시의 잔인한 논리 속에서 비참함과 굶주림은 모두가 외면하기를 선호하는 풍경의 일부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았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신발을 신은 금발 소녀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겨우 소녀의 나이를 알려주세요 살이었지만 그녀의 감수성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컸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한 곳의 딸인 그녀는 은수저의 반짝임, 점잖은 대화의 나지막한 소리, 그리고 음식 걱정 없이 사는 편안함에 익숙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녀는 무심하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 테이블에서 조용히 일어섰고 그녀를 다시 부르려는 어머니의 꾸짖는 시선을 무시하고 문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그 광경 앞에서 멈춰섰다.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바닥에 앉아있는 소년과 그를 마치 위협적인 존재처럼 팔을 붙잡고 있는 경비원 중 한 명의 모습. 소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는 세상과 그 유리벽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 사이에 시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불의가 그녀의 가슴을 불태웠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저 소녀는 누구일까? 그가 저런 잔인함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녀는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그저 안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소녀는 여전히 바닥에서 숨을 고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작은 그림자가 자신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흠잡을 데 없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금발 소녀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마치 그녀가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경비원들은 서로를 불편하게 쳐다보았다. 한 명은 소년이 그저 소란을 피우려 했을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소년은 설득되지 않았다. 그녀의 푸르고 강렬한 눈은 넘어져 있는 소년에게 고정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경비원들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가까이 속삭였다. 그 짧은 말들은 주변의 침묵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소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 준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귀찮은 존재, 보도블록 위의 먼지처럼 취급받았었다. 이 뜻밖의 옹호는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먼 세상에 사는 소녀였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려 노력하며 얼굴을 숙이고 후드티 소매로 눈물을 닦은 뒤 무릎이 긁혔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하느님, 저는 그저 남은 음식 한 조각만 원했어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소녀는 그 간절한 부탁의 단순함에 충격을 받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없었고 오직 절망뿐이었다. 그것은 굶주림을 매일의 동반자로 아는 사람의 소리였다. 안에서는
손님들이 길어진 장면에 불편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급히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소년을 계속 응시했다. 이름이 뭐야? 그녀는 꾸짖는 시선을 무시하고 겁없이 물었다. 소녀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 지 오래되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다. 미겔이요. 그 말을 듣고 소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헬레나야. 경비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소년의 팔을 놓아주었다. 두 사람의 대조는 극명했다. 그녀는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며 맑은 피부를 가졌고 삶의 과도함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더럽고 거리에 상처 입었으며 너무 많이 소리쳐서 목이 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시에서 가장 비싼 식당 앞에서 두 개의 상반된 현실이 만났다. 소녀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소년의 수치심은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행동에 의해 극복되었다. 헬레나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고 미겔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헬레나의 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다급하게 홀을 가로질러 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은 조바심으로 이글거렸다. 문에 다다르자마자 그녀는 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헬레나, 당장 테이블로 돌아가. 저런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마. 그녀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헬레나는 평소와 달리 거칠게 팔을 뿌리쳤다. 그녀는 평소 엄격한 규칙 아래 사는 것에 익숙해져 의문을 갖지 않고 순종했다. 그러나 그 순간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의 미겔을 바라보며 그녀는 단순히 침묵할 수 없었다. 엄마,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먹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아직 어린 목소리였지만 분노로 가득 차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몇 초 동안 딸의 대담함에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경비원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미겔은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아무도 저 때문에 싸워주지 않아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헬레나는 그에게 다가가 살짝 몸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가 보도블록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싸우는 건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은 미겔이 침을 꿀꺽 삼키게 했다. 그는 경멸의 시선에 익숙했지만 연민을 담은 눈빛은 처음이었다. 항상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무장시키던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그를 사람으로 대하겠다고 고집하는 이 낯선 소녀 앞에서 약해지는 듯했다. 뒤에서 어머니는 참을성을 잃었다. 헬레나, 저 아이는 위험할 수도 있어.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걸 모르겠니?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미겔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다시 무부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헬레나는 그의 퇴로를 막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만약 그가 위험하다면 왜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일까?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창가에 모여들어 그 광경을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테이블 사이로 수군거림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소녀의 행동을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드는 그녀의 대담함에 재미있어 했다. 미겔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겨우 9살인 헬레나는 주변의 어른 세상을 마주하며 자신이 그 반항적인 행동으로 이미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헬레나는 어머니가 팔을 붙잡는 것을 무시하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는 만약 이 소년을 보내면 소중한 무언가를 영원히 잃게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팔을 완전히 풀고 이미 떨리는 발걸음으로 물러나려던 미겔에게로 걸어갔다. 기다려. 그 목소리가 보도블록에 울려 퍼졌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더러웠으며 꾸짖음을 들을까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헬레나는 몇 걸음, 다가가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한 채 그의 쇠약해진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멈춰 섰다.
나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녀는 마치 둘만의 비밀인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미겔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야기?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존재나 위험한 존재처럼 쫓아내곤 했다. 안 돼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화나셨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 거예요. 헬레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화가 나서 손짓하는 어머니와 판단하는 듯한 손님들의 시선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다시 긁힌 무릎과 상처 입은 손을 가진 미겔을 바라보며 그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알고 싶어. 너에게 누군가 있니? 가족은? 그녀를 집어삼키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질문은 미겔에게 화살처럼 박혔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어요. 방황한 지 오래됐어요. 가끔은 아무도 내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녀는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슬프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호받는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비참함의 무게는 더 이상 먼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과 피를 가진 채 그녀 앞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해. 헬레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너를 봤어. 미겔은 놀라서 눈을 들었다. 그 단순한 말들에는 다른 불꽃이 있었다. 마치 식당의 황금문 뒤에서 서빙되는 어떤 값비싼 요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오후의 부드러운 바람이 헬레나의 금발을 흩뜨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서 있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형성되어 결코 만나지 않았어야 할 두 세계를 잇는 듯했다. 안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참을성을 잃고 딸의 이름을 외쳤지만 헬레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미겔 앞에 서서 그들의 현실을 분리하는 장벽을 허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왜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겔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헬레나의 어머니가 허리케인처럼 식당 문을 뚫고 나왔다. 하이힐 소리가 보도블록에 강하게 울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헬레나! 권위적인 목소리가 외쳤다. 당장 안으로 돌아가.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 미겔은 어깨를 움츠리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했다. 그들은 항상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 문장은 마치 판결이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본능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도망쳐 사라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헬레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그의 퇴로를 막았다. 엄마, 제발 그와 이야기하게 해줘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 손님들은 이미 보도블록으로 나와 그 광경을 무료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소녀가 고집이 세다고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은 어머니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를 비판했다. 판단받는다는 느낌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헬레나, 내 연 이해 못해? 저 아이는 안전하지 않아. 저런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심지어는 너를 해칠 수도 있어. 미겔은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꽉 쥐었다. 반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며 그저 빵 한 조각을 원했을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치심이 그의 모든 힘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헬레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단호하게 쳐다보았고 미겔을 쳐다보았다. 만약 그가 위험했다면 벌써 나를 해쳤을 거예요. 그를 보세요. 그녀는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배고프고 상처 입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미겔의 눈이 커졌다. 아무도 그를 이렇게 옹호해 준 적이 없었다. 자신의 어머니와 경비원들 앞에서 작은 이 소녀는 모두보다 더 커 보였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다. 헬레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 역할이 아니야. 이제 들어가자. 그녀는 딸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소녀는 다시 한번 팔을 뿌리쳤다. 그것이 제 역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선택이에요. 저는 못 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미겔은 가슴이 답답했고 수치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어쩌면 이 소녀가 정말로 자신을 알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헬레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미겔,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니?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어머니는 충격에 딸을 쳐다보았고 경비원들은 망설였으며 미겔은 자신이 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미겔은 심호흡을 하며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사실 아무도 그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설명하려 할 때마다 그는 말을 끊기거나 쫓겨나거나 단순히 무시당했다. 하지만 헬레나의 눈은 공허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프셨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헬레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했다. 아베어지는? 미겔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모르겠어요. 그분은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살았는데 할머니도 아프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저는 혼자가 됐죠.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마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모든 상실을 다시 겪는 것 같았다. 헬레나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집에서 불만은 저녁 식사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없을 때였다. 그러나 미겔은 어린 나이부터 굶주림과 외로움이 일상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너는 거리에서 살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다리 밑에서 자고 다른 때는 문 닫은 가게 앞에서 자요. 어떤 날은 누군가가 음식을 주지만 대부분은 남은 음식이 있기를 바라며 기다려요. 저는 여기에 남은 음식이라도 있을까 해서 왔지만 그는 멈추고 멀리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는 경비원들을 보았다. 이런 걸 부탁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헬레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어른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굶주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자신과 동갑인 아이를? 그녀의 심장은 그토록 많은 분노를 담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뒤에서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만해, 헬레나. 저 아이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 이런 아이들은 항상 지어내. 하지만 헬레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미겔에게 돌아섰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 엄마. 그냥 그의 삶일 뿐이야. 그리고 그건 불공평해. 미겔은 침묵하며 자신을 위해 온 세상에 맞서 싸우는 이 작은 소녀를 지켜보았다. 이상했다. 그의 일부는 믿고 싶어 했고 다른 일부는 두려워했다. 그는 거절을 기대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 못해. 그는 바닥을 보며 말했다. 네오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 근처에 머물지 않아. 언젠가 너도 떠날 거야. 모두가 떠나. 헬레나는 망설이면서도 용기로 가득 찬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지금만이라도 여기에 있어줘. 내 이야기를 듣게 해줘.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전과 같은 힘은 없었다. 미겔이 들려준 이야기의 무게와 딸의 대담함이 청중들 사이에서 다른 수군거림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어떤 시선들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고 진실을 인정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었다. 미겔은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보도블록에 드리워진 불편한 침묵은 갑자기 굵은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이건 선을 넘었군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회색 정장과 실크 넥타이를 맨 우아한 남자가 식당에서 나왔다. 그는 단호한 자세와 엄격한 시선을 가졌고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 같았다. 웨이터들이 물러서는 것을 보면 그가 중요한 손님임이 분명했다. 여기는 도시 최고의 식당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문 앞에서 스캔들이 벌어졌군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헬레나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겔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더 많은 경멸, 더 많은 비난. 항상 그랬다. 남자는 계속했다. 평화롭게 점심을 먹는 대신 우리는 쇼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말에 불복종하고 있고요. 헬레나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기회 삼아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 했다. 맞아요. 이해하시죠? 저 아이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제 딸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헬레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에 없던 목소리를 높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아니요.
미겔이 여기 있는 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한 아이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지 그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동의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정장 입은 남자를 옹호했다. 긴장감은 마른 건초에 불이 붙은 것처럼 퍼져나갔다. 손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아가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군요. 저런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음식을 구걸하고 내일은 도둑질을 하겠죠. 인생이 그렇게 가르쳐요. 미겔은 그 말을 가슴에 주먹으로 맞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사라지고 싶은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물러서기 전에 헬레나가 그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렇다면 어쩌면 삶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녀는 두려움 없이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치 모두가 그 아이의 용기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충격에 딸의 대담함에 입을 막았다.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아, 이 얼마나 건방진가. 이 아이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해. 그러나 처음으로 식당 안에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녀가 오를지도 몰라. 시선은 안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정장 입은 남자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예상치 못한 개입은 논쟁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헬레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미겔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을 옹호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잘 빗은 하얀 머리와 진주 목걸이를 한 나이 지긋한 여성은 창가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식당 문으로 다가갔다.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고 웅성거림은 멈췄다. 그녀의 존재에는 존경심이 있었다. 나는 눈앞의 불의를 알 만큼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깊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본 것은 무방비 상태의 아이에 대한 잔인함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는 조롱하듯 웃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사님, 우리는 거리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런 아이들은 위험을 가져옵니다. 노부인은 그를 단호하게 노려보았다. 내가 본 유일한 위험은 무관심의 위험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훔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빵 한 조각을 원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그가 음식을 구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못 본 척하는 것입니까? 즉각적인 침묵이 흘렀다. 심지어 경비원들도 망설이며 전에는 뻣뻣했던 팔을 내렸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논쟁하려 했다. 여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제 딸은 자신을 노출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딸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봅니다. 바로 인간성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헬레나는 눈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용기를 인정해 준 것 같았다. 그녀는 미겔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는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었지 옹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노부인은 천천히 다가와 힘겹게 몸을 굽혀 그의 눈높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도 배고팠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고백했다.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나도 빵 한 조각을 구걸하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말들은 번개처럼 미겔을 꿰뚫었다. 마치 그가 짊어진 무게가 갑자기 인정받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헬레나는 감동하며 미소 지었다. 와시 미겔? 나뿐만이 아니야.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 정장 입은 남자는 지지를 잃은 것에 불편해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일부 손님들은 노부인에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집단적인 시선의 압박을 받은 헬레나의 어머니는 이전과 같은 자신감을 잃었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다. 그리고 미겔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렸으며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호기심과 판단의 시선 앞에서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녀는 딸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만해, 헬레나.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자. 소녀는 잡아당김에 몸의 균형을 잃었지만 발은 단호하게 땅에 박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다. 헬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놀라운 몸짓으로 팔을 강하게 뿌리치며 어머니에게서 멀어졌다. 안갈 조이예요. 떨렸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가 외쳤다. 충격이 청중을 휩쓸었다. 아무도 그렇게 작은 소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맞서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은 감동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고 정장 입은 남자는 그것이 그저 어린아이의 반항일 뿐이라는 듯 경멸스럽게 지켜보았다. 헬레나, 어머니는 분노하며 외쳤다. 네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 나는 네 엄마고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해.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저는 항상 복종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그는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겔은 침묵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의 일부는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사라지고 싶어 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의 행동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헬레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여기에 남을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한 저는 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존심이 그녀가 굴복하는 것을 막았지만 공개적인 장면의 압박은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수군거림이 커졌고 어떤 이들은 헬레나의 용기를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규율의 부족을 비판했다. 헬레나,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저 아이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야. 소녀는 미겔에게 돌아섰고 남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세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그 짧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은 천둥처럼 떨어졌다. 미겔은 눈이 충혈되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모두 앞에서 헬레나는 결심을 굳혔다. 자신의 가족과 맞서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녀는 미겔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헬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은 뒤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미겔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소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장소에서 쫓겨나는 것에 익숙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떠나자고 초대받은 적은 없었다. 특히 헬레나와 같은 사람에게서는 나는 안 돼요. 그는 망설이며 중얼거렸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헬레나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렇다면 내 자리가 잘못된 거야. 그 문장의 충격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침묵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고 곧 수군거림에 의해 깨졌다. 어떤 손님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소녀가 자신을 낮추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하며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충격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헬레나, 네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허락하지 않아. 그러나 이미 늦었다. 헬레나는 미겔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거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 초반에는 완벽했던 하얀 드레스가 이제 보도블록의 먼지에 스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살던 수정 같은 세상이 깨지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미겔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따뜻해진 채 그녀의 옆을 걸었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먼지 너머 가난 너머 굶주림 너머로 본 것 같았다. 식당 안에서 목소리들이 울렸다. 저 아이는 크게 성공하거나 영원히 길을 잃을 거야. 누가 저렇게 작은 아이에게 많은 어른보다 더 큰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정장 입은 남자는 불만스럽게 팔짱을 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은 자신이 느꼈던 희망을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절망에 한 번 더 외쳤다. 헬레나, 당장 돌아와. 너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어. 그러나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를 따라잡으려는 어머니의 하이힐 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헬레나는 미겔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걸었다. 네가 무서워도 상관없어.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아. 미겔은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이것이 곧 끝날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일부는 어쩌면 운명이 바로 이 순간에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오후의 햇살 아래서 두 아이는 식당을 떠났다. 그 혼란뿐만 아니라 헬레나가 더 이상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관심의 세상, 또한 뒤로 한 채 헬레나와 미겔은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다. 나무들이 강한 오후의 햇살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자동차 소리는 멀리 들리는 듯했고 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둘의 심장이 진정될 만큼 충분한 고요함이 있었다. 헬레나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고 미겔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다. 미겔은 손을 놓는 것을 망설였다. 그는 마치 언제라도 누군가 나타나 그를 여기서도 쫓아낼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쫓아내지 않아. 헬레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말했다. 앉아. 미겔은 순종했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필요하다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헬레나는 그것을 알아채고 살짝 미소 지었다. 네오는 항상 최악을 예상하는구나, 그렇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거리에서 배운 거죠. 최악을 예상하지 않으면 다치게 되니까요. 소녀는 흥미로운 듯 고개를 기울였다. 셰르스 뭘 배웠어? 미겔은 몇 초 동안 생각한 뒤 대답했다. 굶주림이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 추위가 욕설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아니면 더 나쁘게 위험한 존재처럼 본다는 거. 헬레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말들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너는 위험하지 않아. 그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것은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 반대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가끔은 믿기 시작해요.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헬레나는 비록 어렸지만 미겔이 피부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겔, 너는 보호소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할 생각은 안 해봤어? 그녀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도해봤지만 보호소는 빨리 꽉 차요. 가끔은 쫓겨나기도 해요. 다른 때는 사람들이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거리에서는 오직 너 자신만을 믿는 법을 배워요. 헬레나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 자신만을 믿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나를 믿어도 돼. 미겔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의 마음을 둘러싼 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미겔은 처음으로 자신이 단지 거리의 소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인 존재라고 느꼈다. 그것은 그의 손에 던져진 어떤 동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헬레나는 몇 초 동안 미겔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새기려는 듯했다. 헝클어진 머리, 먼지로 얼룩진 피부, 의심과 동시에 조용한 고통으로 가득 찬 갈색 눈.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미겔 있잖아.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쉬운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어. 빵이 따뜻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만의 방도 있고 심지어 가지고 놀지도 않는 장난감도 있어. 그런데도 때때로 부모님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 미겔은 혼란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갇혔다고?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 헬레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물건은 있지만 가끔은 내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묻지 않아. 그저 내가 미소 짓고 얌전히 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을 따르기를 바랄 뿐이야. 마치 그들이 내 삶을 대신 사는 것 같아. 미겔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의 제 모든 날들을 당신의 규칙과 바꿀게요.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건 알아. 그냥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달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너는 음식과 보살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그리워해. 미겔은 침묵했다. 그는 부자가 무언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거리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 보였다. 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소녀 앞에서
그는 삶이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도 외롭다고 느껴? 그는 조용히 물었다. 헬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 미겔은 침을 꿀꺽 삼켰다. 너무나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으로 그가 누군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오 같은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헬레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마 우리가 오늘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 나는 너를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위안처럼 미겔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았다.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잊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공원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이힐 소리가 돌바닥에 울렸고 헬레나는 뒤돌아보기도 전에 알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오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숨이 가빴다. 분노보다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더 많이 짊어진 사람 같았다. 헬레나 이제 충분해.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식당에서 내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주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 끝이야. 미겔은 벤치에서 몸을 움츠렸다. 어깨가 긴장되었다.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도망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는 사회적 차이라는 장벽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무너질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항상 그랬다. 마음속으로는 헬레나가 그녀의 세상으로 다시 끌려가고 자신은 차가운 아스팔트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지마. 헬레나는 그가 달아나기 전에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 행동은 미겔을 놀라게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듯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그를 마비시키는 무언가를 보았다. 바로 결단력이었다. 엄마, 저는 그를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헬레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어머니는 분개하며 눈이 커졌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맞서? 너는 아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저 아이는 네 친구가 아니라 그저 문제일 뿐이야. 헬레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마주섰다. 작은 몸이 단호한 자세와 대조를 이루었다. 만약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싶어요. 그 대답은 어머니를 잠시 할 말을 잃게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소녀의 용기를 인정하며 서로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순전히 고집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미겔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헬레나, 저 때문에 싸우지 마.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쩌면 내 세상이 변해야 할지도 몰라. 그 문장은 보이지 않는 일격처럼 공중에 머물렀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며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헬레나, 네 이해 못해. 착각하고 있는 거니? 저 아이는 미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판결처럼 단호하게 나왔다. 미겔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떨어질 뻔했지만 헬레나가 그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나섰다.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엄마. 단지 누군가 믿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어떤 어른의 논쟁보다 더 강력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다시 다가섰다. 더 이상 대화할 인내심이 없었다. 그녀는 헬레나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끝났어, 헬레나. 이제 나와 함께 가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헬레나는 뿌리치려 애썼다. 안 돼요, 엄마. 안 갈 거예요. 그녀는 소리 질렀고 마침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미겔은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본능적으로는 도망치고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소녀가 그런 식으로 고통받는 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부인, 제발요.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은 그녀에게 있지 않아요. 만약 싸우고 싶으시다면 저와 싸우세요. 저는 떠날게요. 당신의 딸을 이렇게 데려갈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얼음 같은 시선으로 돌아섰다. 바로 그거야, 떠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미겔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가 첫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새로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넷의 모두가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이 조용히 그들까지 따라와 있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걸었다. 헬레나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이제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여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위험해요. 맞습니다. 노부인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위험한 것은 돈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 다른 목소리들이 지지하며 나왔다. 마야, 저 아이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군중의 압력은 커졌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고 자존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반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대중 앞에서 말이다. 헬레나는 그 순간을 틈타 어머니의 팔에서 몸을 풀었다. 그녀는 미겔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나는 그들이 너를 쫓아내게 두지 않을 거야. 미겔은 눈물을 글썽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녀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위해 이렇게 하세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보이는 존재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그 말들은 어떤 연설보다 더 강력하게 공원에 울려 퍼졌다. 예상치 못한 것은 노부인의 개입뿐만이 아니었다. 집단적인 효과였다. 점차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무관심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의 원은 매 순간 커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분노의 웅성거림으로 변했고 곧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단호한 목소리가 되었다. 그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중년 남성이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외쳤다. 이건 비겁한 짓이에요.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못 본 척할 건가요? 또 다른 남성이 수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포위당한 느낌이었다. 얼굴은 수치심에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렇게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고 특히 낯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녀의 눈은 지지를 찾았지만 식당에 있던 일부 가족 친구들조차 시선을 피했다.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은 조용한 심판관처럼 단호하게 서서 실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겔과 손을 잡고 있는 헬레나는 군중 앞에서 작아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게 공기를 갈랐다. 그는 경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기회가 필요해요. 미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시 동안 그는 이것이 꿈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수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얼굴들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통제력을 되찾으려 소리쳤다. 이 아이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는 거리의 아이예요. 그러나 군중은 야유와 비난으로 일제히 반응했다. 그게 뭐 어때요? 거리가 인격을 정의하지 않아요.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말들은 파도처럼 그녀에게 부딪혀 그녀의 자신감을 무너뜨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항상 쉽게 행사하던 권위가 딸의 용기와 군중의 분노 앞에서 증발하는 듯했다. 미겔은 압박을 느끼며 말하려 했다. 자오, 저는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헬레나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돌아섰다. 안투에미고, 너는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떠나면 나도 떠날 테니까. 그 문장의 충격은 몇 초 동안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조차 눈이 커졌다. 네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헬레나는 미겔의 손을 꽉 잡았다. 할 거예요. 공원 전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그녀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딸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통제권이 더 이상 그녀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미겔에게서 딸에게로 그리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군중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노출되고 이렇게 압박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일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조용하고 불편하게 그녀가 길을 잃은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헬레나. 그녀는 마침내 더 낮은 하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너는 너의 안전, 너의 이미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소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저는 이미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미겔이 신경 쓰여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이름은 미겔을 떨게 했다. 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으려 애썼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발음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자존심과 이성이 전쟁을 벌였다. 그녀는 단순히 딸을 집으로 끌고 가서 이 굴욕적인 장면을 끝낼 수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들 사이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지켜보고 있던 진주 목걸이의 노부인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가끔 우리는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으로 봅니다. 그 말들은 헬레나의 어머니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도 얼마나 여러 번 침묵당했는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마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엄격해졌을 것이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미겔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소녀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던 것에 익숙해져 어깨를 움츠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랐다. 여전히 불신이 있었지만 의심도 있었다. 그리고 자존심의 겹겹이 아래에는 공감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이 아이는 그녀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군요. 헬레나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단지 소년일 뿐이에요, 엄마. 저처럼요. 공원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있었지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내리고 마침내 진실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가혹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들은 마치 비싼 대가를 치른 것처럼 끌려 나왔다. 미겔은 자신이 그 말을 실제로 듣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헬레나는 말없이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의 내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공원의 침묵은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군중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미겔과 손을 잡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작은 아이에게서 나오는 힘에 혼란스러워하며 헬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미겔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라고 싶지 않아요. 그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그 말들은 부드럽지만 정확한 일격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수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느꼈다. 바로 수치심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미겔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으로 그는 구걸하거나 애원하거나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가 가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목이 메인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헬레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가 아니라고 믿어주세요. 군중은 동의하며 수군거렸다.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은 감동하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공원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마음이 갈라진 어머니는 마침내 미겔에게 다가갔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심호흡을 했다. 만약 네가 허락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 문장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미겔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도움은 그가 받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거절, 닫힌 문만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옹호한 소녀의 어머니 앞에서 무언가 다른 것 가능성이 생겨났다. 헬레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뭐지? 내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태양이 이미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서두름과 무관심에 익숙한 도시 자체가 잠시 멈춰 서서 하나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력한 교훈이 공기 중에 남았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용기, 무방비한 사람을 옹호할 용기,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손을 내밀 용기이다. 미겔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내일이 다를 수 있다고 느꼈다. 헬레나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삶과 어쩌면 주변 세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있을 법하지 않은 우정의 시작이었다. 이어진 날들 동안 미겔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헬레나는 공원에서 한 약속이 바람에 실려가는 단순한 말이 되게 하지 않았다. 많은 어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단호한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성 모양의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용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미겔에게 새 옷과 신발 한 켤레를 사주었다. 그녀는 또한 항상 더 감성적인 마음을 가졌던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그의 이름으로 작은 저축 계좌를 조용히 개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출발점,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접은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를 미겔에게 건넸을 때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났다. 이건 구걸하는 돈이 아니야.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네가 필요한 것을 사고 배고플 때 먹고 어쩌면 더 큰 것을 꿈꿀 수 있는 기회야. 미겔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고 믿을 수 없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특히 자신의 미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헬레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만 약속해줘. 너는 거리의 소년이 아니라 미겔이야. 그 말들은 희망의 번개처럼 소년의 가슴을 꿰뚫었다. 처음으로 그는 과거의 무게뿐만 아니라 가능한 미래의 가벼움 또한 느꼈다. 헬레나의 어머니는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용기와 명료함이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는 미겔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미겔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드물었지만 생명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헬레나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에 찬 또 다른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있을 법하지 않은 우정 속에서 새로운 희망뿐만 아니라 진정한 분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는 증거가 탄생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